여러분, 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스크바입니다. 인구 1300만의 거대 도시가 1월 9일부터 1월 열일까지 지난 50년 사이 가장 거센 폭설 가운데 하나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푸틴은 전쟁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라를 통째로 겨울 장군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거대한 공항들은 순식간에 민간 패닉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셰레메티에보, 도모데도보, 주콥스키, 부누코보, 러시아가 세계로 나가는 4개의 거대 관문이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셰레메티에보 공항은 디스토피아의 해변처럼 변했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이 터미널 곳곳에 공기 매트 위로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며칠째 콘크리트 바닥과 매트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넘치고 보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말로는 초강대국인데 눈 앞에서는 초강대국의 체면이 제설차보다 먼저 미끄러집니다. 혼란이 얼마나 큰지 공항 측은 승객들에게 3시간마다 작은 물 한 컵만 나눠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음식과 위생은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환경에 갇힌 사람들의 분노가 터미널 전체에 메아리칩니다. 이주 노동자는 떠났고 드론은 날아들었고 눈은 쏟아졌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부 장면을 보십시오. 이 영상들은 난민 캠프가 아니라 모스크바의 고급 터미널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급이라는 단어는 간판에만 남고 현실은 바닥에 눕습니다. 120편이 넘는 항공편이 한꺼번에 취소되면서 수화물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터미널 안에서 수화물 더미가 통제 불능으로 불어나는 동안 밖에서는 비행기들이 활주로 한복판에서 눈에 박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천 명이 작동하지 않는 냉난방 속에서 비행기 객실에 몇 시간씩 갇혔습니다. 서방 제재로 예비 부품을 확보하지 못한 제설 장비와 항공기 제빙 시스템은 폭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전쟁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부품 창고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침략 전쟁의 청구서가 생활비로 날아오는 방식입니다. 도모데도보 공항에서는 한 항공기가 택싱 중 거대한 눈더미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직원들이 삽으로 버티는 동안 이륙의 희망은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모스크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즈니, 마치칼라, 볼고그라드, 블라디카프카스의 공항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만 3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영향을 받았고 271건의 지연과 42건의 취소가 기록됐습니다. 공항에는 완전한 혼돈과 공포가 지배합니다. 항공편은 대거 취소되고 지연되며 티켓은 환불됩니다. 물론 악천후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곰을 멀게 만드는 전략의 일부로 모스크바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나면서 공역이 여러 차례 닫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보호 프로토콜을 가동해 공항을 지키겠다며 민간 항공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프로토콜 아래에서는 의심 드론 하나만 떠도 수백 편이 취소되고 상공에서 대기하던 수십 대의 항공기가 연료 부족에 몰립니다. 전쟁의 명분은 늘 거창하지만 피해는 늘 민간의 탑승권부터 찢어집니다. 이 인프라 붕괴는 하늘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여기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거리 전체가 막혔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는 시당국 작업반이 눈을 치우기보다 주요 도로의 눈을 골목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스스로 정의를 찾겠다며 거대한 눈더미로 관공서 출입문을 막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제설대가 공원에 모여 삽을 들고 서 있지만 정작 아무도 일하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소련 시절 관료 코미디를 그대로 재현하는 듯합니다. 계획은 많고 사람도 많은데 결과는 제로입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이 초록색 삽을 들고 폭설과 싸우는 동안 일부 인도인 노동자들은 혹한이 두려워 떠났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인도인들은 어디 갔느냐? 왜 일을 하러 오지 않느냐?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라의 겨울을 버티는 힘이 시민이 아니라 외부 노동력에 달려 있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취약함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전쟁은 그런 취약함을 매일
더 비싸게 만듭니다. 이 장면은 러시아의 의존성을 드러냅니다. 수십억 달러가 전쟁으로 흘러가는 동안 제설은 이주 노동자에게 떠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방치입니다. 사람들은 추위 속에 발이 묶였고 경제는 흔들리며 이민 정책은 재난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선에 돈을 쏟아붓는 동안 도시는 눈앞에서 얼어붙습니다. 침략 전쟁의 효율이란 결국 자기 뒷마당부터 마비시키는 데서 증명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산 차량 일부가 혹한 테스트에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러시아가 서방 차량의 대안으로 내세운 중국산 차량들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자 도어락이 열고 터치스크린이 먹통이 되며 전자 시스템이 꺼집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수입 의존이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정해졌는지 기술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술은 국경을 믿지 않는데 전쟁은 기술의 숨통부터 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푸틴과 만투로프는 크렘린에서 산업 성장 이야기를 합니다. 170개의 신규 프로젝트, 국가 목표를 말합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공항이 마비되고 도로는 봉쇄됐습니다. 푸틴의 지친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전쟁 지출이 머리 위에 들이운 순간 폭설은 뒷전이 됩니다. 현실은 터미널 바닥에서, 구호는 회의실 안에서만 따뜻합니다. 모스크바의 물류 마비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훨씬 깊은 도미노 효과를 촉발합니다. 첫 번째 파도는 러시아 내부 전선의 결속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푸틴이 약속했던 전쟁은 멀고 수도는 안전하다는 환상은 셰레메티예보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수만 명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국가가 기본적인 교통 서비스조차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목격하는 순간 정권에 대한 신뢰는 깊은 공포와 혼란으로 바뀝니다. 경제적 파도는 더 치명적입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 전체 항공교통의 40%를 처리합니다. 이 허브의 마비는 항공사들의 일 매출 30%를 즉시 날려버렸습니다. 아에로플로트 같은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모스크바 증시에서 최대 5%까지 급락하는 동안 분석가들은 이 위기가 분기 이익을 10%까지 갉아먹을 것이라고 봅니다. 항공기 한 대를 다른 공항으로 돌릴 때마다 추가 연료와 서비스 비용이 200만 루블씩 붙습니다. 항공사들은 수천 개의 수화물을 주인에게 전달하지 못해 트럭으로 가정 배송을 해야 됐고 이미 허덕이던 항공사들의 갑작스러운 비용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보잉 737-801편이 취소될 때 직격 손실은 노선에 따라 1,500만에서 2,300만 루블에 이릅니다. 이틀간의 폭설과 드론 봉쇄가 러시아 항공 산업에 남긴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억 루블, 대략 1억 8,600만 파운드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의무 보상 규정과 승객들의 호텔 비용까지 더하면 러시아 항공산업은 본격적인 목졸림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전쟁이 만든 제재는 전선이 아니라 민간 하늘길부터 숨을 막히게 합니다. 심리적 한계선은 이미 오래전에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기단은 평균 기령이 15년인 노후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방 제재로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 예산이 인프라 투자를 빨아들였습니다. 모스크바 관문에서 벌어진 참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제설 장비 부족입니다.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몸을 피하는 동안 러시아가 내세우던 현대 초강대국의 주장도 그 터미널에서 숨을 헐떡입니다. 2025년에 10% 축소가 예상되던 항공산업은 이 폭풍과 함께 2026년 성장 전망까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러시아 경제에서 모스크바 중심의 셧다운은 단일 교통 장애가 아닙니다. 경제적 연쇄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모스크바 한 도시가 러시아 전체 GDP의 약 20%를 만들어냅니다. 금융, 서비스, 관광, 물류, 의사결정의 중심입니다. 항공교통은 이 생태계의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혈류가 멈추면 충격은 몇 시간 만에 경제 전반으로 퍼집니다. 1월은 휴가가 끝나고 업무 일정이 재개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국내선 붕괴는
관광과 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호텔 객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식당과 서비스업은 텅 비었습니다. 관광 수익의 단기 손실이 5에서 10%에 이른다는 추정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동시에 항공 화물 지연은 제재로 이미 취약해진 공급망을 더 조입니다. 전자제품, 의약품, 핵심 중간재의 배송 지연은 물가의 0.1에서 0.2%포인트의 추가 압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8시간에 달하는 교통체증은 생산성을 갉아먹습니다. 회의가 취소되고 배송이 끊깁니다. 이 조건이라면 일일 GDP 손실이 100억에서 200억 루블에 이르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영토를 가진 러시아에서 민간 항공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국가 통합의 뼈대입니다. 러시아는 11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르며 이 지리에서 중앙행정, 경제, 군수 물류는 빠르고 규칙적이며 신뢰 가능한 항공 수송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노보시비르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도로와 철도로 이동하면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걸립니다. 겨울에는 그 시간이 사실상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국가의 일상 운영, 예산 흐름, 핵심 산업 투입제, 보건과 식량 공급, 지휘 통제, 심지어 지방 주지사의 중앙 접촉까지도 비행기의 정시 이륙에 달려 있습니다. 이 뼈대가 부러지면 단순한 여행 지연이 아닙니다. 중심과 주변의 연결이 느슨해집니다. 시베리아와 극동의 지역 중심지는 모스크바로부터 물류적으로 끊길 위험에 직면합니다. 부품, 의약품, 고부가 장비, 인력의 흐름이 끊기면 생산 중단, 행정 결정 지연, 군수 물류의 반응 시간 증가가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푸틴의 수직 권력 모델을 직접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수직 모델은 명령의 빠른 전달과 즉각적 피드백에 기반합니다. 주지사가 모스크바로 날아갈 수 없고 부처가 현장에 팀을 보낼 수 없으며 중요한 물자가 시베리아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중앙 권력의 실효성이 깎입니다. 그 순간 지역 주도권이 커지고 지역 위기는 중앙과 무관하게 관리되기 시작하며 분리주의 담론이 자랄 토양이 생깁니다. 민간 항공의 붕괴는 러시아에서 단순한 교통 위기가 아니라 연방의 결속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입니다. 전쟁의 불씨가 국경 밖이 아니라 연방 내부의 균열로 옮겨붙는 셈입니다. 세 번째 파도는 기술 비대칭이 민간 생활에 투영되는 장면입니다. 값싼 대량 생산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는 수십억 달러짜리 러시아 민간 항공 인프라를 단 한 대의 항공기를 격추하지 않고도 수천 달러 수준의 비용으로 멈춰 세웠습니다. 푸틴의 방공망은 크렘린과 군 기지를 지키느라 얇게 퍼져 있었고 민간 항공 회랑과 물류 거점은 사실상 무방비였습니다. 크렘린은 수도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이제 분석가들의 문장에만 머물지 않고 평범한 시민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모스크바의 교통 붕괴는 기후 재난이 아니라 러시아 국가 역량이 마모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푸틴 정권은 국가의 자원, 숙련 인력, 기술 역량을 모두 전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민간 인프라 파산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취약점을 보게 됩니다. 공항의 기술 인력과 제설 인력 상당수가 전선으로 동원되면서 수도의 운영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후방의 붕괴와 직결됩니다. 전쟁의 물리적 파괴는 이제 우크라이나 도시만의 운명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부엌, 거리, 교통망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의 셧다운은 크렘린이 국민과 맺었던 안정과 복종의 계약을 찢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안정은 과거가 됐고 통제 불가능한 공포와 불확실성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러시아 민간 항공은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서방 기술에서 끊기고 저품질의 혹한 비친화적 제품에 의존하게 된 러시아는 현대 세계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갑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에 중국산 자동차가 얼어붙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동맹에 대한 의존이 만든 전략적 함정입니다. 부당한 침략 전쟁은 결국 자기 선택지를 스스로 올려버립니다. 결국
자연의 혹독함과 우크라이나의 영리한 드론 전략이 결합하면서 푸틴이 쌓아올린 강한 러시아의 이미지는 공항의 공기 매트 위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국이 전선에서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중심에서부터 질식해가는 과정입니다. 모스크바의 혼란은 더 큰 붕괴, 임박한 반란 혹은 사회적 폭발의 전조로 읽혀야 합니다. 그날 밤 모스크바에서 스위치가 꺼졌을 때 멈춘 것은 항공편만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의 무적신화도 함께 멈춰섰습니다. 눈과 강철의 홍수 아래에서 숨을 헐떡이는 이 거대한 수도는 이제 내부에서 썩어가는 시스템의 상징이 됐습니다. 공항의 무력한 무게감은 사실 러시아의 미래 초상입니다. 민간 항공은 사라지고 물류 안전은 파괴됐으며 공공 신뢰는 붕괴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에서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그 파괴력을 온전히 품은 채 이제 푸틴의 뒷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남의 집을 태우는 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 집 창고부터 타는 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 방송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